새벽부터 정신없이 일을 하고 퇴근 후 집에 와서 육아로 한바탕 전쟁을 치릅니다. 씻고 잠자리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인스타나 카카오톡을 열어봅니다. 인스타 피드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신나게 놀았던 기록들이 올라옵니다. 누구는 1박에 수십만 원씩 하는 풀빌라에, 또 누구는 호캉스를 즐기고, 또 다른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공항에 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을 사서 포스팅을 하고, 누군가는 외제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밀려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무기력감에 괴롭기까지 합니다. 어느새 행복의 기준을 타인이 올린 SNS 사진 속 삶에 맞추게 됩니다. SNS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자유롭기가 어렵습니다. 비교를 시작하면 불행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지만 평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시간으로 타인의 삶을 공유하고 비교되는 SNS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혹자는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보면 지금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자신보다 처지가 못한 사람을 불행한 사람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이 방법 또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열등과 우등을 가려내는 방법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하는 긍정적인 생각은 거짓말을 보호막으로 활용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타인과의 비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능숙하다고 느끼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사회에서 당신의 지위를 위협하고 무능해 보이게 만들면 뇌는 세로토닌을 제한하고 우리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아가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기력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SNS에 자신 인생의 최고의 모습을 올리는 이유이고 SNS를 본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현대사회는 온라인으로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싶어도 비교하고 비교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SNS를 통해 몇 분 안에 지인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 뇌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실시간으로 비교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더 나은 사람들에 의해 우리는 열등감에 시달리기 쉽고 심하면 희망을 잃고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걸리기까지 합니다. 타인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상처받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진 면이 있다면 그것으로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장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과 우리는 태생부터 다릅니다. 사람들은 금전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심리적 문제 등 다양하고 개인적인 문제와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비교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비교라는 틀에서 벗어나기 위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의 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시선을 나로 돌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목표는 남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 500번의 사소한 결정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깁니다. 500번의 결정과 행동이 모여 오늘 하루를 만들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결정과 행동 중에 한두 개만이라도 좀 더 나은 걸 선택할 수는 없을까요? 더 나은 결과를 목표로 삼을 수는 없을까요? 고민해야 합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불안이나 위협을 받으면 방어 기제를 발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 쉽고 편한 걸 찾게 되고 걸핏하면 자신과 남을 속이려고 하고 잘 안되면 세상과 남을 탓하며 어지간하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목표를 세우고 작은 성공을 쌓아 자신감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책을 10분 이상 읽겠다 와 같이 사소한 목표도 좋습니다.
작은 목표를 성공하게 되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상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도 좋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또 다음 날에도 똑같이 해보세요. 그러면 비교의 기준점이 매일 아주 조금씩 자신의 성장에 맞춰지기 시작할 겁니다. 1년, 2년이 쌓이면 그야말로 엄청난 변화가 생깁니다.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도 더 높고 가치 있는 목표에 눈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달라지면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목표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지는 것을 증명한 유명한 과학 실험도 있습니다. 사이먼스의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인데요. 심리학 책이나 자기계발책을 주로 보는 분들은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실험은 사람들에게 농구 영상을 하나 보여주며 이 영상에서 서로 몇 번이나 패스하는지를 세어보라고 합니다. 그럼 피실험자들은 계속 농구공의 패스 횟수를 세는데 집중합니다. 실험이 끝나면 실험자가 와서 패스한 공의 횟수를 묻는 게 아니라 화면 안에 있는 고릴라를 봤는지 묻습니다. 공의 패스 횟수만 헤아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면 한가운데 큰 고릴라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피실험자들의 목표는 오직 패스 횟수를 세는 데만 있고 고릴라를 보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의 패스 횟수에 집중한다고 해도 큰 고릴라가 나오는데 어떻게 인지하지 못하는지 놀랍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에게는 고릴라의 움직임이 패스 횟수를 세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기에 시각 처리 과정에서 고릴라의 정보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라는 동물에게는 목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는 실험입니다. 목표가 바뀌면 보이는 게 바뀐다 라는 말은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분들 중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현재 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다 라는 생각일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분명 생활하다 보면 현재 나 자신에게 집중하기 힘든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효과적인 질문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인가? 이것은 내가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나는 이것을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 중 아니오라는 답이 하나라도 있으면 시선을 돌리고 무시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급하지 않거나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처음에는 현재와 자신에게 집중하는 모습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스스로 바뀌어 나가겠다는 방향입니다. 방향이 틀리지만 않다면 사람마다 시간차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해방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자신하고만 비교하자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여 어제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나은 내가 된다면 당신은 SNS에서 동경하고 부러워하던 누군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또 나아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삶을 응원합니다.